가을이 무르익는가 했더니 하루아침에 겨울이 온 것 같은 날씨여서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해 나름 긍지가 높았는데요.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봄과 가을이 점점 줄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어느 시인은 10월이 오면 하늘 높고 만물이 살찌는 계절이어서 사람도 곡식도 자연도 통통이 알차게 있고 여물어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통통이 알차게 있고 여물어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돋움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10월을 떠나보내며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10월 오세영. 무언가 잃어간다는 것은 하나씩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때, 돌아보면 문득 나 홀로 남아 있다. 그리움에 목마르던 봄날 저녁, 분분히 지던 꽃잎은 얼마나 슬펐던가. 욕정으로 타오르던 여름 한낮, 화상 입은 잎새들은 또 얼마나 아팠던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때, 이 지상에는 외로운 목숨 하나 걸려 있을 뿐이다. 낙과여, 내 마지막의 투신을 슬퍼하지 마라. 마지막의 이별이란 이미 이별이 아닌 것. 빛과 향이 어울린 또 하나의 만남인 것을.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별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잃어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시인은 무언가 잃어간다는 것은 하나씩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별이란 또 하나의 만남이기에 아름다운 이별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잃어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월과 이별하면 새로운 11월을 만날 수 있으니 떠나보내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살면서 누구나 고민하는 인생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엮은 이군후 이서원님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군후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정신과 전문의로 50여 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30년 넘게 해마다 네팔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방송과 지면을 통해 행복한 나이 듦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서원님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입니다.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으로 상처받고 분노하는 시민들을 위한 치유상담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정신치료나 상담에 관해 공부하는 작은 모임에서 10년 이상 계속 만났다고 합니다. 여는 그래서 이군우님은 말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책의 내용도 본인의 마음 위주로 정리했으니 독자들 마음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글이 있다면 마음에 담고 공감한다면 실천해보며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서원님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 관계 속에서 떠나는 존재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성숙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 이군우 선생님 덕분에 크게 웃고 많이 행복했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도 환한 웃음과 행복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지혜 원정대 길에 독자를 초대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모두 9장으로 많은 질문이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고민이 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유독 불안을 잘 느끼는데 비정상인가요? 불안이란 막연한 어떤 불행이 나에게 닥칠 것 같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면 불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정은 못하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 높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은 DNA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불안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민감성이 높은 겁니다. 일반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빠르고 높다는 거죠. 불안은 타고난 기질이라 노력해도 없앨 수 없는데 자꾸 곁에서 뭐라고 하면 더 속상할 뿐입니다.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병원에 가서 검사와 처방을 받아야겠지만요. 불안을 잘 활용하면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시인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에 대해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웃어주세요. 그게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천성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재미없는 사회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가지는 겁니다.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보자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이행됩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재미없다는 데 집착하면 재미있는 게 지나가도 보이질 않아요.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한 단계 낮추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으로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할 수 없지 뭐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이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총괄하는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지금보다는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행복은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행복이 눈에 보여요?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신기루예요. 없어요. 어디에도 없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있다고 믿어요. 없는 걸 있다고 믿으니 그걸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면 별로 불행하지 않은데 너나 나나 행복 타령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행복을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게 행복이에요. 남의 행복을 따라한다고 내가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내가 느끼는 즐거운 마음이 나의 행복인 거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즐겁다면 행복입니다. 내가 느끼는 즐거운 마음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요. 남도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행복이 되려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잘 헤아려야 합니다. 나는 행복이 최소한이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건 큰 걸 할 때가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며 즐겁거든요. 그런 소소하고 작은 일들이 나를 즐겁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뜻을 이 나이가 되니 제대로 알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나무에 작은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즐거워합니다. 더러는 나를 따라서 자기 나무에 비슷한 걸 달기도 해요. 그런 게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을 읽고 몇 가지 인생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눠보았습니다. 살다가 힘이 들 때 힘든 것을 더 힘들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디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데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후련하게 한마디 들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 전문가가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한 어르신의 평생 쌓아온 인생 원리에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웃으며 살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덜 외롭고 더 즐거운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북도금의 이진숙이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높이 올라가며 가을이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을이 가기 전에 그리운 이의 가슴속에 고운 사람으로 남기로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